현금 살포에도 침체, 이러다 큰일 터진다. 중국의 이야기입니다. 돈을 장난 아니게 풀잖아요. 천문학적인 금액이에요. 경기부양책 1탄, 경기부양책 2탄, 경기부양책 3탄 이렇게 뭐 줄줄이 경기부양책을 내놓지만요. 이게 규모로 보면 엄청납니다. 그런데 시장은요. 아직까지 이걸 가지고 다 완전히 지금 중국 경제가 침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수 있는 지표가 있어요. 이거 한번 보세요. 중국 소비자 물가입니다. 9월에 0.4%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8월에 0.6%였거든요. 시장의 전망치는 적어도 0.7%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물가가 안 올라가요. 여러분 물가가 안 올라가는 건 수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수요가 많으면 물건의 가격을 올려도 계속 삽니다. 수요가 적으면 자꾸 물건 가격을 내려야 돼요. 지금 0점대 성장률이라는 건 상승률이라는 건요. 중국 경제가 지금 굉장히 디플레이션, 저성장, 저물가에 빠졌다는 뜻이에요. 소비가 안 되니까 성장은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소비가 안 되니까 물건 파는 사람들은 자꾸 가격을 내려줘요. 내리는데도 안 팔린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요. 생산자 물가입니다. 9월에 생산자 물가는요. 여러분 마이너스 2.8%까지 떨어졌습니다. 와 진짜 많이 떨어졌죠. 이게 7월에는 마이너스 0.8%로 생산자 물가가 조금 올라가는 듯 보였거든요. 그런데 8월에 마이너스 1.8%, 9월에 마이너스 2.8%가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괜찮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시장을 보면요. 2022년 10월 이후에 죄송합니다. 23개월째라고 되어 있는데 24개월째예요. 2년째 마이너스 행진입니다. 계속 마이너스잖아요. 물가가 마이너스는 기본적으로 저물가가 기본이고요. 저성장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야, 돈 진짜 많이 풀었거든요. 경기부양책 1탄에서만 우리 돈으로 248조를 풀었습니다. 2탄에서는 38조를 풀었고요. 3탄에서는 지금 현재까지는요. 뭐 1조 위안 정도 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금액이 191조입니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10월 말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결정이 될 텐데 이게 얼마나 풀지. 뭐 앞에서 이미 경기부양책 1탄에서 248조를 풀었으니까 재정으로 은행에 돈을 계속 밀어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1조 이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는 합니다. 이렇게 돈을 풀었는데도 지금 물가가 안 올라가요. 물론 9월 달에 한 게 지금 경기부양책 1탄만 있으니까 뭐 이제 시작인데 뭐 경기가 안 돌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말입니다. 소매물가 지표가 어떻게 나올지 8월에는 2.1%였거든요. 시장의 전망치보다 낮았습니다. 소매 판매가 안 됐다는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산업생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업생산도 굉장히 어려웠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산업생산도 4.5%가 나왔었는데 이게 시장의 예측치보다는 산업생산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중국의 산업생산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중국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달려있잖아요. 산업생산이 좋아져야지 시장은 좋아질 텐데 산업생산이 좋아지지 않으면 여러분 알다시피 경제는 계속 어려워질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산업생산 자체가 그만큼 말입니다. 어려워진다는 거니까 우리가 더 지켜봐야 됩니다. 시장의 전망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시장의 전망치는 뭐 5% 넘게 성장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8월에 4.5% 성장하고 말았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하죠. 여기에다 부동산 이게는 진짜 어려워지고 있어요. 8월에 10.2%인데 마이너스예요. 부동산 개발 투자를 안 한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10.2%. 역대급이죠. 역대급. 2022년 12월에 10%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5월에 10.1%, 7월에 10.2%, 8월에 마이너스 10.2%. 그러니까 중국의 경제 중에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큰데 지금 중국의 부동산이 쉽지 않다. 회복이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 금액도 더 떨어졌습니다. 8월에는. 마이너스 5.3%까지 떨어졌어요. 신규 주택의 가격 지수가. 그러면 부동산이 안 살아난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앞으로 어떻게 살려질 것인가. 여기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아마 중국은 5%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할 거예요. 계속 돈을 풀 겁니다. 그런데 돈을 풀었는데 성장이 안 된다. 사실 중국 경제, 그 거대한 경제가 잘 굴러가기 위해서는요. 기본적으로 5.5% 성장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중국 경제의 실업자가 굉장히 줄어들면서 시장은 팡팡 돌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5%도 지금 버겁다. 중국 정부가 목표하는 게 5%예요. 이것도 버겁다고 하면 그만큼 중국 경제가 디플레이션에 빠지고 디플레이션에 빠지면 저성장 저물가의 공포가 확산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결국 우리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우리 수출에도 직격탄을 줄 수 있습니다. 당장은 중국은요. 뭐 돈을 뿌리니까 부동산에서 뭔가 일어나든 소비에서 뭔가 일어나든 뭔가 일어나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뭔가 일어나 줘야지 우리 수출도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나 지금까지는 아직 그런 기미는 좀 적다. 좀 더 지켜보면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 제대로 보자.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중국의 경제가 좋아지면 우리 경제도 좋아질 확률이 많다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거기에 대응해 가는 것 필요하다.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면서 좋은 내용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